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오늘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시장보다 강했다, 약했다 그런 부분을 따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종목 중에 저는 유일하게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그 근거로는 가격이 싸다. 그쵸. 지금 시가총액 6조 원대에 있는데 이 가격대는 아직은 싸다. 그쵸. 저는 12조 원대까지 보고 있다. 그러면 가격 환산을 했을 때 대략 20만 원 근처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곱하기 2 정도 추가 상승세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구조적인 문제는 한 가지 내용입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잘 들으세요. 주식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든 제 가치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신규 상장주도 그렇고요. 그리고 기존에 거래되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즉 성장주가 있다고 쳐볼게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러면 에코프로 같은 종목도 지금 주가가 빠졌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 가치에 지금 있는 미래 가치를 대입하면 더 좋아지겠죠. 근데 지금 있는 제 가치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과정에서 발생해야 되는 모멘텀은 뭘까요?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좋아지지만 그건 앞으로 좋아지는 거고, 지금 주가가 올랐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이 해소될 때까지 기다리자. 그쵸? 그러면 그런 기다리는 과정에서 주가가 빠지는 겁니다. 그럼 주가가 빠지기 전에 뭐가 나오죠? 오버슈팅이 나오겠죠. 왜? 비싼 구간에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10만 원짜리 주식을 100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내가 50만 원에 샀습니다. 올라갈 때에 50만 원에 샀을 때는, 그쵸,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시키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100만 원을 보고 한 90만 원, 80만 원에 매도할 수 있겠죠. 근데 50만 원에 내가 딱 떨어져서 매수를 했을 때는 다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교차되면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자, 5년 뒤에 10이 되는데 지금 5야. 그러면 7년째가 딱 됐는데 여기 쭉 가가지고 뭐가 나옵니까? 5년 뒤에 가야 되는 10에 주가가 와 있는 거죠. 그러면 5년 올라가는 시간이 있고, 그쵸? 기간을 보내면서, 그쵸? 추가적으로 이 더 성장할 수 있는 폭이 반영이 되면 오버슈팅이 되는 건데, 만약에 그 구간에서 시장에 대한 부분이나 그리고 가격 조정이 너무 많이 나왔을 때는, 그랬을 때는 조정 구간이 있을 텐데, 그 조정 구간이 나오는 이유가 직전의 상승폭이 가장 커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직전의 상승폭이 어디까지 반영을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게 그 시작점이 신고가 구간 이후부터 발생한 시점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매매하는 시점은 어디인지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도 그 매매하는 시점이지 결국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제 가치에 맞게 돌아온다. 그쵸? 여기까지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을 이해를 하고 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주가를 체크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에코프로 BM의 주가는 25조 정도에서, 그쵸,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에코프로 BM은 양극재를 만들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전구체를 만듭니다. 근데 전구체를 가지고 양극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양극재를 만드는데 필요한 게 전구체라는 거고, 양극재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구체의 매출도 늘어나는데, 에코프로 BM의 이 평가를 하고 있는 시장의 평가는 얼마라는 겁니까? 25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6조 7천억. 이런 상황이 왜 벌어졌을까요? 흥행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뭐에? IPO 흥행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오히려 IPO 흥행에 실패한 게 우리한테는 더 좋습니다. 왜?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유일하게 매매가 가능한 2차 전지 관련주다. 지금으로서. 즉 2주, 그리고 제 기준상 장기 투자는 3개월입니다. 3개월 동안 이 구간 안에. 하지만 여기서 가격대가 20만 원 구간까지 간다면 나는 매도하고 빠진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밸류에이션을 하는 게 어떤 미래 실적을 내가 계산을 해서 대입해서 어느 정도의 평가치를 주는 게 아니라 시장의 평가를 보는 거예요. 시장의 평가가 뭐예요?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 그쵸? 에코프로 BM 지금 시가총액 얼마예요? 23조잖아요. 여기서 빠지기도 쉽지 않고 오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쵸? 이제는 요런 시세가 나오려면 시간이 한참 걸려요. 왜?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누가 봐도 너무 많이 오른 주식이 돼버렸으니까. 그쵸?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고가 부근에서 50% 이상 하락을 했고요. 50% 이상 하락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발생했다는 거죠? 이미 가격적인 반영이 끝났다. 즉 하락에 대한 가격적인 반영이. 여기서는 이제 실적이 나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준치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실적이 좋다는 기준이 뭐예요? 전 실적을 뛰어넘는 실적이 나왔을 때 좋아졌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딱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적용을 시켰을 때 분기에 한 번씩 나오는 실적이 1분기 낮아지고 2분기 낮아지고 3분기 낮아지잖아요. 그럼 4분기에는 실적 나쁘다 딱 그럼 반등하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내년 1분기에 여기보다 더 좋아지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2분기 가면 여기보다 더 좋아지면 되니까 허들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에코프로 BM은 보내야 되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그런 과정을 보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지금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그쵸? 때로는 포스코 홀딩스나 퓨처엠보다도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요. 이것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그와 같은 평가를 받으면 그쵸? 그와 같은 평가를 받으면 당연히 이런 구간이 발생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와 같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수 구간이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중요한 건 내가 2주 안에 그쵸? 나올 수 있는 매매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최근에 발생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변동성으로 봤을 때 2주까지 갈 필요도 없다. 그쵸? 하루만 딱 보유하고 있어도 10% 20% 수익이 날 수 있는 가격대가 존재합니다. 그쵸? 그 구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건 신고가를 기반으로 하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신고가가 의미 없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차피 주가는 재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신고가를 거쳐간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렇죠? 재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신저가도 거쳐갑니다. 자, 그렇다는 건 추세가 존재한다는 거고 그 추세가 지금 상방으로 강하게 있는 상태입니다. 에코프로가 오히려 발목을 잡았으면 잡았지 에코프로로 인해서 올라가는 일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 내용까지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요 내용은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내용을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놨고요. 그래도 만든 사람의 성의가 있으니까 만든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지만 정말 가격을 제가 가장 중시하고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가격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이고요. 주가는 선반영을 하는데 그게 가격이 선반영하는 겁니다. 실적이 선반영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앞으로 좋아질 내용을 가격이 선반영하는 거다. 근데 제가 드리는 이 목표가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 목표 지점 그게 시가총액 12조에서 13조 정도의 수준인데 그건 시장의 평가를 빗대어서 제가 이 산출한 가격대고 제 판단이 들어간 내용이 아닌 거예요. 물론 최종적으로 제 판단으로 인해서 내용을 작성해 놨겠지만 그 제 판단은 시장이 이미 평가해 놓은 2차 전지 관련된 내용에 대한 그 판단이에요. 그렇죠? 이 부분 잊지 마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가격이 중요한 점. 이 부분 잊지 마시고 단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단기 매매도 필요하다. 그게 2주의 기간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그렇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모두 다 신고가를 거쳐가면서 상승세를 만드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매매가 가능한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단기적으로 그쵸 10%의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보세요. 11월 24일 오전 8시 44분 그쵸 장 시작 전에 진행이 됐고 시장가 매수 이렇게 되어 있죠. 그쵸 내용은 칩스앤미디어입니다. 칩스앤미디어. 자, 칩스앤미디어 한번 확인해 보면 자, 보세요. 오늘도 10% 상승 마감이 됐죠. 자, 내용 한번 보세요. 시가 0.38% 하락 출발했고요. 종가 10% 상승 마감됐습니다. 상한가를 가지 않으면 그쵸 장 시작 전에 주문을 넣은 종목 즉 시초가 종목은 무조건 매도하고 갑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어도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형주가 뒤에서 단단히 받쳐주고 있는 경우에는 상한가를 가지 않더라도 보유합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종목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단단히 버텨주고 있을 때는 굳이 상한가를 안 가더라도 보유할 수 있겠죠. 근데 칩스앤미디어는 메모리 반도체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오늘 종가에 매도하고 갑니다. 그쵸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가게 되면 보유하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칩셋 미디어는 그럴 종목까지는 아직은 아니다. 하지만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 왜? 신고가 이후에 돌파에 성공을 했으니까. 여기까지가 내용의 끝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 반드시 인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런 매매를 어디서 한다? 여기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하고 있다. 당연히 무료로 진행이 되고요.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뭐 시장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뭐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는 뭐 종근당도 있고요. 그리고 어저께 매수한 종목이 있습니다. AD 테크놀로지인데, 뭐 어저께 제가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죠. 2차 전지 중 유일하게 남은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다. 그렇죠? 그리고 뭐 덕성 관련해서는, 덕성은 제가 아직까지는 매매를 하지 않고 있는데, 덕성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지금 긍정적인 흐름으로 볼 수 있다. 근데 덕성은 그쵸, 저가에서 바로 치고 달렸기 때문에 신고가 종목이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덕성을 볼 때는 한 가지 내용만 보시면 됩니다. 가격적으로 그쵸, 단기 공략이 조금 필요하다. 그리고 한동훈 관련주 중에 대장을 공략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AD 테크놀로지입니다. 자, 23일 어저께죠. AD 테크놀로지, 그쵸? 오늘 반도체 중 디자인하우스 기업들이 강세를 보입니다. 이건 오타예요. 가옵치스가 아니라 가온칩스예요. 가온칩스. 상승폭으로는 높지만 매수는 AD 테크놀로지로 갑니다. 근데 AD 테크놀로지가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7% 상승 마감이 됐고, 당연히 신고가 종목이다. 여기 돌파하잖아요. 그럼 더 올라갑니다. 더 3만원대 4만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비메모리 쪽의 움직임이 좀 약한 편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근데 제가 왜 보유해서 가냐? 이 종목은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시초가 종목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장중의 내용을 파악해서 종목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될지 모르겠다, 시장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고, 자, 소통방 입장 방법은 제가 딱 1000분까지만 입장을 받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그리고 가격 외적인 그 어떤 것도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와서 배우세요. 와서 배우시고, 그리고 단기 매매를 해야 심리가 안정이 됩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